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0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9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8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기유월 기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중요합니다. 일간 기토가 될 것이고요. 기토 일간이 태어난 배경 월지가 되겠습니다. 월지 6월입니다. 그래서 6월에 기토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기라고 하는 천간은 무토 다음으로 들어오는 천간으로서 6번째 천간, 또 무토와 마찬가지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천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무토라고 하는 것 또한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지만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될 것이고, 오늘 공부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흙이지만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토인 무토는 크고 넓고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하면, 음토인 기토는 양토인 무토에 비해서 작고 아담한 그러한 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크냐 작으냐 이거를 떠나서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옥해야 용도가 있겠죠. 비옥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해도 안 되고요. 또 너무 물이 많아도 안 되고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서 얼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옥한 토의 기운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해야지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과 토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토가 비옥해지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니 따뜻한 습기, 따뜻한 게 아니라 물기, 습기도 있어줘야 되는 것이니, 그래서 수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갖다가 윤택하고 비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 개수가 있지만은 개수를 위주로 쓰는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 정화가 있는데, 토라고 하는 것, 무토 기토가 좋아하는 화는 양화인 방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 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화의 조화가 필요한데, 특히나 양토인 무토, 어저께 공부했던 것은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도 필요한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병화 개수 정도만 갖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주의 배합은 좋은 배합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기토가 간목은 일반적으로는 쓰진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예외인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라 굳이 여기다 간목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겠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배합법, 무토는 개수 병화 플러스 간목까지 쓸 수가 있는 것이다. 뭐 더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사주 무토는 무토 나름대로의 중화를 이루면 되는 것이고,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의 중화를 이루면 되는 것인데, 무토라고 하는 거 어저께 고황토라고 해서 큰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것 내지는 광야의 방대한 그런 토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하죠.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논밭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과수원으로도 할 수가 있겠고 볼 수도 있겠고,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인데, 이 기토는 무토와는 달라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화분에 화초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물기하고 따뜻한 온기가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난초라든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화초 같은 거 낮에는 바깥에 내놓고 꽃을 빛을 보게 하고, 밤에는 추운 겨울 같은 데는 안에다 들여놓게 해줘. 우리 레옹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여기서 레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를 뭘 들고 다니죠? 화분을 하나 들고 다니다. 화초. 레옹이 이 화초를 좋아하는 것은 질문을 하지 않아서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사 갈 때마다 이제 그걸 들고 다니죠. 그 화분이 바로 그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이 바로 기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고 비옥한 토로서 그렇게
식초 같은 거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옥토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옥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전 옥탑이라고도 하고요. 문전 옥탑이라고도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텃밭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병화개수를 어떻게 잘 유효적절하게 쓰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그건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병화를 우선해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개수를 우선해서 쓸 수도 있다. 나머지 뭐 목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작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되는 것이고 병화 개수를 일단 위주로 생각하시면 기토 사주 볼 때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6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로는 백로와 추분이죠. 추분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신유, 술, 서방이 되면서 계절로는 가을이 됩니다. 특히 6월 같은 경우에는 중추라고 표현을 해서 가을의 기운이 가장 깊은 가을이죠. 가을의 기운은 뭐예요? 금의 기운이죠. 금의 기운. 그래서 신유월이 바로 금왕절이 됩니다. 금왕절.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월과 6월이 가장 금이 왕한데 특히나 6월이 제왕지가 되니 금의 기운이 가장 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오싹하고 서늘한 금의 기운을 말한다. 즉 6월이 가장 금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이 금기가 왕할수록 보다 어떤 결실을 맺는 그런 시절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들판에 오곡백과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금의 숙살지기를 맞아야지만 서리를 맞아야지만 만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도 이제 하긴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신유술월은 금이 왕성한 금왕절에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오싹하고 서늘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월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일간이 기토다. 어저께 무토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토라고 하는 것은 토는 6월이면 포태법으로 6월이면 여기가 사지가 되죠. 무토가 6월에 태어나도 사지가 되는 것이고 기토가 6월에 태어나도 사지가 돼. 어떤 분은 음포태, 양포태를 나눠서 이거 선생님이 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포태법 12운성을 보는 것은 오행의 왕쇠를 보기 위한 것이지 십간을 보는 것이 아니다. 십간은 음간, 양간을 나눠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를 따로따로 구분하는 것이지만은 오행의 왕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목, 화, 토, 금, 수의 왕쇠를 보는 것이지 음양을 나눈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토, 기토가 쉽게 말하면 토는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든 기토든 구분하지 않고 6월은 사지가 돼서 매우 약하다, 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다. 기토가 그래서 6월에 태어나든 무토 6월에 태어나든 물론 음양의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은 굉장히 약한 그런 국세에 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은 오행의 생의 이치상 토는 금을 생할 수 있지만은 토가 왕할 때 금을 생하면 그야말로 토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해 주는 그런 개념이지만은 토가 약하고 금이 왕하게 되면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금이 토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시켜서 토를 더욱 약하게, 허약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토가 6월에 태어나든 기토가 6월에 태어나든 문제는 뭐예요? 일간은 약하고 식상인 금이 약해서 신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약하면 반드시 그 사주의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성을 얻어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거나 또는 비경겁제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무토와 마찬가지로 6월의 기토는 금이 왕해서 일간의 기운을 더욱 약하게 만드는 것이니 비경겁제를 얻는 것보다는 인성인 화를 얻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토와 마찬가지로 기토 또한 병화를 좋아하죠. 물론 이제 이걸 갖다가 정인이다, 편인이다 나누면 기토 입장에서 병화는 정인이 되지만은 무토 입장에서 병화는 편인이 되는 것이니 이거는 정편인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토가 6월에 태어나서 병화를 얻으면 이
병화는 기토를 생조해 주는 역할을 하죠. 화생토해서 인성인 화가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화극금해서 이 병화는 금의 숙사라는 그런 서늘한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억제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 병화 하나를 얻음으로 해서 일간은 생조를 받고 금을 억제하고, 금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니 조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에 기토가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 특히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 국세는 매우, 아무리 뭐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병화를 얻지 못하면 그렇게 썩 좋은 사주 국세는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토라고 하는 것, 윤택해야 된다고 했죠. 무토와 마찬가지로 병화를 얻어서 일간을 생조해 준 연후에는 반드시 재성인 수가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토는 임수를 봐도 상관없겠지만은 기토는 자칫 많은 임수를 보게 되면 사수, 이때는 기토탁임이 아니죠. 사수 동류가 돼서 기토가 왕수인 임수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게 되는 것이니, 기토는 임수가 정제이기는 하지만 편제인 개수를 그래서 더욱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토가 6월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기토가 6월에 태어나도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쓰는 것은 같은 이치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어저께 무토는 양토였고요. 오늘 기토는 음토가 됩니다. 음토가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음대 음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토생금의 관계가 있으니, 이것은 일간인 토가 내가 생하는 것이죠. 생아자라고 하고요. 이런 다시 식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식상은 다시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식신과 상관,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오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음토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아니고 식신이라고 하고요. 식신격이 될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6월은 금의 제왕지임에 반해서 토는 사지가 돼서, 일간은 토는 약하고 식상인 금은 왕하기 때문에 설기, 일간의 기운이 왕한 식상에서 너무 많이 설기되어 된다라고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쉽게 말하면 뭐다? 신약 사주다. 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금왕절인 6월 같은 때에 다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질 수도 있으니, 이때는 조후의 필요성도 상황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은 왕하고 일간은 약하고 사주가 한랭하다 보니 반드시 화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그 화는 다른 화가 아니라 양화인 병화를 얻고요. 그다음에 개수로서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기토 입장에서 정관이 되는 것이나, 금에 너무 왕해서 기토가 약한 상태에서 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저 정관은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나를 공격하는 칠살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칫 극설교집이 될 수도 있다.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데, 핵심 포인트, 일간이 신약한데 극하는 것과 설하는 것이 교집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간은 약한데 극도 받고요, 설기도 당하니, 그죠? 이쪽에서 뺨 맞고 저쪽에서 또 도둑질 당하고 그러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인성을 얻는 것이 역시나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인데, 연간을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토 입장에서 개수로서 윤택하게 만드는 윤택하게 하는 것을 좋아라 하지만, 뭐 개수가 없으면 임수라도 쓸긴 써야 되지만, 자칫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기토가 뭐가 된다? 사수동류가 된다고 했죠. 사수동류. 이거는 뭐예요? 큰 물에 작은 모래가 떠내려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시 임수가 왕해지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닌 것이고요.
월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거 뭐 이걸 갖다 기토 타김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토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수동류가 중요한 것이지 기토 타김 임수가 더럽혀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매우 신약하죠.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긴 한다 하더라도 암장된 병화 가지고 기토를 생각하기는 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지를 보게 되면 사화를 봐서 기사일주가 되는 것이니 사유회금해서 다시 금유왕해지죠. 사화의 기능이 사유회금 합함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사중병화를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합의됨으로 인해서 사중병화가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기토 일간 자체가 매우 신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6월에 임수가 투출됐죠. 개수였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또 다시 자수라든가 을해시처럼 해수를 얻게 되면 물론 사회축이 되겠지만,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뭐가 문제다? 기토가 사수동류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또 시간에 이렇게 갑목 정관이 있게 되면 기토가 자꾸 갑목은 자꾸 기토하고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이 합은 그냥 갑기합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탐합하는 것이니, 이러한 합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썩 좋은 합은 아닌 것이고요. 을축시가 되게 되면은 뭐 축토를 봤죠. 사유축 회금을 완벽하게 짜게 됩니다. 사유축, 그리고 금왕절인 6월의 사유축 회금은 금이 더욱 왕해지게 되죠. 그러면 이건 설기가 더 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인의 뿌리를 든 을목에 투출을 하게 되면 금에 의해서 설기를 당한 상태에서 칠설 을목이 극하게 되면 이 기토는 뼈를 못 줄인다 그럴까요?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니겠죠. 이렇게 되면, 자, 병인시 또는 정묘시가 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에 뿌리를 둔 이 병화는 여기에 인에도 뿌리 뒀죠. 사에도 살짝 뿌리를 뒀죠. 사유회금해서 병화의 기운이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또 인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병화는 약한 병화가 아니고 능히 보다 기토를 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목화토가 왕한 거예요? 금수가 왕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목화토가 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임수 때문에 좀 껄쩍지긴 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묘시 마찬가지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조구는 되지 않습니다. 무토가 또 줄돼 있으면 비경겁제가 왕한 것이지, 이거는 화가 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뭐냐면, 화운으로 가면 수기가 좀 부족해지는 것이고, 금순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조후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 특히나 신의 대운은 사해충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임자 대운 가게 되면 수가 좀 많아지게 되겠죠. 물론 무토가 있어서 수를 제한하는 그런 공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조후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 기사경호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런 경우에는 금순으로 가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목화운으로 가기보다 이거는 금수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솔직한 말로 얘 하나 빼놓고 보면은 임수 자체가 뿌리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화운 가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온당치 못하고요. 저 금수운으로 가서 그거는 수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사해상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사경호 신미시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고, 반드시 임신계유시는 사신합수가 되죠. 요거는 사유회금도 되지만 사신합 또는 계유시가 되면 사유합 도 돼서 임계수가 서로 천간으로 투출돼서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사 경호 신미시와 반대로 이건 금수가 너무 세력을 크게 얻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반대로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